민간인 주제에 여기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까? 아줌마, 그냥 돌아가시죠. 정문 앞에서 내뱉어진 이 말에 병사들까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여인이 사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투스타 장군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조롱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UDT 특수부대 정문 앞 높게 솟은 철문 위에는 철조망이 얽혀 있었고 양옆 초소에는 무장 병사들이 서 있었다. 들어서는 사람마다 신분증 검사를 받고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그때 단정한 정복 차림의 한 중년 여군이 천천히 걸어왔. 머리는 단단히 묶여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어딘가 애틋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그녀는 훈련병 윤도현의 어머니였다. 아이가 혹독한 훈련을 견디고 있을 텐데 직접 확인해야겠다. 입술 사이로 속삭이며 정문 앞에 다가섰다. 정지하십시오. 근무 중이던 헌병이 팔을 벌려 그녀를 막았다. 어디에 용무가 있습니까? 차갑게 던진 질문에 여인은 곧바로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저는 훈련병 윤도현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잠시 아들을 면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헌병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졌다. 면회는 불가합니다. 보안상 이유로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보안상 이유라니요? 아들이 무사한지 확인하려는 것뿐인데 그것조차 안 된다는 겁니까? 여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로서의 간절함이 배어 있었지만 헌병은 고개를 저으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상부 지시에 따라 어떠한 가족 면회도 불가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정문 앞 공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다. 여인은 눈빛을 가늘게 좁히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 여군 중년 여성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보안상의 이유라. 그건 뭔가 이상하군요. 단순한 한면의 요청조차 거부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헌병이 당황스레 고개를 돌리자 여인은 한 걸음 다가서며 단호히 말했다. 책임자와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지휘관을 불러주십시오. 병사선 서로 눈치를 보며 주저했다. 잠시 후 무전기가 들려오고 정문 분위기가 긴장되었다. 고지여 부대의 중대장, 소령 계급장을 단장교가 나타났다. 그는 서류철을 끼고 급히 걸어와 여인을 마주했다. 저는 이 부대 중대장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형식적이었다. 여인은 곧바로 응수했다. 저는 훈련병 윤도현의 어머니 아들을 만나러 왔을 뿐인데 왜 근거도 없는 보안 운운하며 막는 겁니까?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소령은 팔짱을 낀 채 단호히 말했다. 유감스럽지만 지금은 어떤 가족 면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규정상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인의 이마에 굵은 주름이 잡혔다. 규정상이라니요? 규정을 그렇게 해석하는 건 억지에 불과합니다.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어머니의 권리조차 막겠다는 겁니까? 소령은 차갑게 눈을 내리깔며 다시 답했다. 저희에게도 명령이 있습니다. 상관의 지시를 따를 뿐이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마시지요. 그 순간 공기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군인으로 살아온 세월 동안 익힌 단호한 눈빛이 다시 되살아났다. 당신들이 아무리 막아도 난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유를 확인하겠습니다. 여인의 눈빛이 점점 매서워졌다. 이건 단순한 규정 문제가 아니군요.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순간 정문 앞 공기가 얼어붙듯
무거워졌다. 지나가던 병사들조차 발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소령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군 내부 사안이니 민간인이 개입할 일이 아닙니다. 여인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민간인, 난 군복을 입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을 지켜야 할 어머니다. 정문 앞에 병사들 사이로 긴장과 수군거림이 번졌다. 누구도 쉽게 숨을 내쉴 수 없을 만큼 분위기는 살벌해졌다. 여인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똑바로 선 자세로 어깨를 펴고 마치 지휘관처럼 날카롭게 목소리를 높였다. 좋습니다. 규정 운운하며 둘러대는 건 이제 그만하시죠. 분명 누군가 이 부대에 지시를 내린 겁니다. 누가 내 아들을 면회조차 못하게 막은 겁니까?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변 병사들이 숨을 삼키듯 고개를 돌렸다. 그 기세에 눌린 소령조차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반장님의 지시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정문 앞은 더욱 싸늘한 침묵에 잠겼다. 여인의 눈빛은 번뜩였고 마치 전장의 선장교의 기백이 되살아났다. 소령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반장님의 직접 지시입니다.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눈빛이 매섭게 번쩍였다. 반장 지시, 그게 전부입니까? 군은 규정과 문서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공식 문건도 없이 단장 한마디로 가족 면회를 막을 수 있다고요?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령에게 쏠렸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괜히 목소리만 높였다. 저희는 상관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더 단호해졌다. 명령이라면 명령서를 제시하세요. 군법상 모든 명령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문서가 없다면 지금 당신들이 하는 일은 단순한 억지일 뿐입니다. 정문 앞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병사들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과 불안이 번져나갔다. 소령은 잠시 말문이 막혀 눈치를 보았다. 그 부분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단장님의 구두 지시라서. 여인의 입꼬리가 차갑게 굳어졌다. 구두 지시라. 결국 문서도 없다는 말이군요.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군에서 가장 위험한 건 기록 없는 명령입니다. 그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죠. 주변 병사들 사이에 술렁임이 번졌다. 누구나 알고 있었다. 공식 문서 없는 명령은 언젠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여인의 눈빛은 더욱 매서워졌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단장을 직접 불러오세요. 나는 그 사람과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인의 단호한 요구에 정문 앞이 술렁였다. 무전기로 지시가 오가고 잠시 뒤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짙은 군복 차림에 날카로운 눈매를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바로 이 부대의 단장이었다. 단장은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 곧바로 여인과 눈을 마주쳤다. 그 시선에는 불쾌함과 차가운 권위가 담겨 있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여인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훈련병 윤도현의 어머니다. 내 아들을 단지 한 번 만나려는 게 그렇게도 큰 문제가 됩니까? 단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짧게 내뱉었다. 당신 아들은 현재 징계 중이다. 따라서 면회는 절대 불가하다. 순간 병사들 사이에서 긴장된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여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여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징계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제 아들을 벌주고 있다는 거죠? 단장은 고개를 돌리며 짧게 잘라 말했다. 그건 밝힐 수 없다.
군 내부 사안이다. 밝힐 수 없다. 여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이유도 되지 못하는 징계라면 그건 징계가 아니라 단순한 감금일 뿐이다. 주변 병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술렁거렸다.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정당한 징계라면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 여인의 시선은 단장을 똑바로 꿰뚫었다. 당신들 내 아들을 숨기고 있는 거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이유가 없다. 단장은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매섭게 굳어졌다. 그러나 이미 여인의 눈에는 진실이 드러난 듯 했다. 여인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이라도 법 아래에 있습니다. 훈련병 윤도현은 아직 미성년 보호자 신분이 유효한 대상입니다. 저는 어머니이자 법적 보호자로서 아들의 안전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장은 얼굴을 굳히며 차갑게 응수했다. 여기서는 법보다 군기가 먼저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끼어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낮게 경고했다. 이 선을 넘으면 당신도 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군기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정문 앞 공기는 숨조차 막힐 만큼 살벌해졌다. 하지만 여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여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군기가 법 위에 있다면 나는 법 위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 뿐이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병사들이 자자자 술렁이며 서로 눈치를 봤다. 단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뭘 하려는 겁니까? 여기는 군 기밀구역입니다. 외부 연락은 하지만 여인은 단호히 번호를 눌렀다. 이정호 대장님, 오랜만입니다. 저 소영입니다. 지금 UDT 정문 앞인 제 아들 문제로 단장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뭐라고?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직접 가겠다. 순간 정문 앞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병사들의 눈빛이 커지고 단장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전화가 끝나자 정문 앞은 숨돌이조차 삼켜버린 듯 조용해졌다. 병사들의 시선은 일제히 단장에게로 향했. 단장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억지로 태연한 척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가족 하나가 뭐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여긴 내 지휘 아래 있는 부대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 사이에 퍼지는 술렁이 그리고 여인을 향한 경계와 존경이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단장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만약 상부에 이 사실이 전해지면 모든 게 드러나고 만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인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천천히 군복 상의의 주머니에서 군인 신분증을 꺼내 들었다. 그 위에는 빛나는 두 개의 별, 그리고 이름 김소영 소장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소장이다. 그 순간 정문 앞에 병사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본능적으로 발을 모으고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우렁찬 구호가 공기를 흔들었다. 단장의 얼굴은 굳어졌고 병사들의 눈빛에는 경악과 존경이 뒤섞여 있었다. 평범해 보였던 한 어머니가 사실은 전설적인 장군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말 그대로 얼어붙고 만 것이다. 단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평정심을 잃고 연신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이게 무슨... 그러나 여인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권위와 기계가 서린 목소리로 선언했다. 지금 이 순간부로 나는 이 부대의 지휘를 인계받는다. 상급 장성으로서 그리고 군법에 따라 여기서는 내가 지휘관이다. 순간 정문 앞은
숨조차 삼킬 수 없는 정적에 휩싸였다. 병사들의 시선은 단장과 소장을 오가며 얼어붙었다. 충성, 몇몇 장교들이 먼저 목소리를 높여 거수경례를 하자 나머지 병사들도 일제히 따라하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단장은 완전히 기세에 눌려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더 이상 이곳의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두가 분명히 깨달은 순간이었다. 정문 앞에 모인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누구보다 가까이서 상황을 지켜본 그들은 단장의 태도 속에서 드러나는 억지와 불공정을 똑똑히 느끼고 있었다. 저건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소장님의 말씀이 군은 법과 규율로 움직여야지 변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속삭임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다. 병사들의 자세는 점점 김소영 소장을 향해 단정히 정리되고 단장은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그때 부대 전체에 날카로운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윙, 윙, 비상소집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방송에 각 건물에서 장교와 간부들이 급히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제 사건은 더 이상 정문 앞의 소란이 아니었다. 부대 전체, 나아가 지휘 체계 전체가 휘말린 사안으로 번지고 있었다. 상황은 이미 단순한 정문 소동을 넘어섰다. 비상소집으로 간부들이 모여들자 여인의 존재와 발언은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파급력이 되었다. 단장은 얼굴이 굳은 채 반발했지만 병사들과 장교들의 시선은 이미 소장에게 쏠려 있었다. 여인은 군인다운 절제된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부대 전 구역을 즉시 점검한다. 창고, 생활관, 훈련장,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확인하라. 그 말이 떨어지자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단장은 다급히 소리쳤다. 멈춰라. 내가 지휘관이다. 내 허락 없이는. 그러나 아무도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미 지휘권은 여인에게 넘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고 부대 구석구석에서 철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수색조가 구석 건물의 낡은 철문 앞에서 멈춰섰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바깥에는 출입 금지 팻말이 붙어 있었다. 여기 뭔가 수상합니다. 병사가 외치자 소영 소장은 곧장 다가와 냉정하게 명령했다. 강제로 개방하라. 철컥 자물쇠가 부서지며 철문이 열렸다. 어두운 통로 끝에 또 하나의 두꺼운 문이 나타났다. 그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좁은 감방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수척한 모습의 청년이 쇠사슬에 묶인 채 앉아 있었다. 도연아,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개를 든 이는 바로 훈련병 윤도연, 그녀의 아들이었다. 얼굴엔 멍자국이 가득했고 손목과 발목에는 거친 밧줄 자국이 남아 있었다. 순간 병사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정문 앞을 지키던 모든 이가 숨을 삼키며 충격에 빠졌다. 윤도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옷자락 사이로는 선명한 멍과 상처들이 드러났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거수경례를 하려 했지만 곧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보고 드립니다. 훈련 중 부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단장의 지시에 따라 반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분노의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도연은 눈을 질끈 감으며 외쳤다. 저는 이 사실을 군법에 따라 정식으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부대 안에서 자행된 불법적인 행위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의 외침은 감방의 벽을 올리고 정문 앞을 지켜보던 장병들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단장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소리쳤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저 훈련병은 나약해서 훈련을 견디지 못한 것뿐이다. 지금 하는 말들은 전부 꾸며낸 얘기다. 그는 병사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덧붙였다.
군 기강을 무너뜨리려는 음모일 뿐이다. 여러분은 속아선 안 된다. 그러나 김소영 소장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차갑게 단장을 노려보았다. 거짓이라고? 그렇다면 증거를 제시하라. 군에서 모든 징계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는다. 징계 기록, 의료 기록, 보고서 어디 있나? 보여주시오. 순간 단장의 입술이 굳어졌다. 주변 장교와 병사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정적을 깨고 한 하사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마잇 소장님, 사실 제가 봤습니다. 윤도현 훈련병이 훈련 중 당한 일들을 작은 수첩에 계속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주변이 술렁였고 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하사를 윽박지를 듯했지. 소장의 날카로운 시선에 눌려 입을 다물고 말았다. 김소영 소장은 곧장 물었다. 그 수첩은 지금 어디 있난? 윤도현이 지닌 기록은 반드시 찾아야 한다. 하사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건 참모실 쪽에서 단장이 압수해 갔습니다. 소영 소장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이 참모실로 들이닥쳤다. 책상과 캐비닛을 뒤지던 중 한 구석에 무거운 철제 금고가 발견되었다. 여기 있습니다. 철컥 잠금 장치가 강제로 열리자 안에는 두꺼운 서류철 여러 개가 가득 들어 있었다. 소영 소장이 직접 서류를 꺼내 펼쳤다. 그 안에는 특별관리계획, 특별관리계획, 서이라는 제목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문건에는 윤도현 훈련병을 표적으로 삼아 정신적 압박 및 체력 소진 유도라는 항목이 적혀 있었고 지휘부 일부가 이를 승인한 서명이 남아 있었다. 병사들과 장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규율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감추려 한 불법 계획의 증거였던 것이다. 김소영 소장은 서류를 높이 들어 올리며 단호히 외쳤다. 이 문건은 부대 내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본 부대는 상급 군단의 감찰하에 들어간다. 그녀는 즉시 무전을 꺼내 지시했다. 특수전 사령부 헌병대를 호출한다. 미래 전역을 봉쇄하고 관계자 전원을 조사하라. 잠시 뒤 검은 베레모를 쓴 군 헌병들이 줄지어 도착했다. 그들은 단장의 지휘부 건물로 들이닥쳐 장교들을 차례차례 연행하기 시작했다. 이건 오해다. 난 몰랐다. 단장이 발버둥 쳤지만 이미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졌다. 현장을 지켜보던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가 마침내 묵직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부대 안에 불의가 바로잡히는 순간을 그들은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압수된 서류는 한두 장으로 끝나지 않았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충격적인 이름들이 줄줄이 등장했다. 여기 군단 참모장의 서명입니다. 이건 상위사령부의 결재 도장인데요. 순간 현장에 있던 장교들과 병사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단순히 한 부대의 문제가 아니었다. 윗선까지 얽혀있는 체계적인 비리였던 것이다. 김소영 소장은 문건을 굳게 쥐며 선언했다. 좋다. 오늘 여기서 분명히 하겠다. 군법은 계급을 가리지 않는다. 별을 달았든 보직이 무엇이든 불법을 저지른 자는 모두 심판을 받는다. 그 목소리는 철문과 건물을 울릴 만큼 강렬했고 병사들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다. 윤도현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두 눈만큼은 누구보다도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 힘겹게 일어나 거수경례를 하며 말했다. 소장님, 아니, 저는 어떤 고난이 와도 군인으로서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 강해지겠습니다. 주변 병사들의 눈빛에도 눈물이 고였다.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 속에서 꺾이지 않는 그의 결의는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때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머리 위에서 울려 퍼졌다. 고지어 군단 예하 특수부대 차량들이 줄지어 도착했다. 확성기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렸다. 문 부대는 군단 지휘하에 전면 조사에 들어간다. 관련자 전원, 즉각 대기하라. 엄중한 수사 실력이 투입되며 부대 전체는 순식간에 감찰과 조사망에 포위되었다. 헌병들은 차례차례 단장과 고위 장교들을 수갑에 채워 끌어냈다. 별을 단 장성들 마저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병사들은 묵묵히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새겼다. 며칠 뒤 바닷바람이 부는 해안가 김소영 소장은 아들 윤도현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잔잔한 파도가 발끝을 적시고 하늘은 유난히도 푸르렀다. 도연아, 잊지 마라. 소영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군인의 힘은 계급도 권력도 아니다. 법과 진실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힘이다. 윤도현은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자는 바람에 흩날렸지만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